안녕하세요, 글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제 소감은 이건 정말 엄청난 책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여러분도 이 책이 왜 엄청난 책인지를 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밥 프록터는요, 2022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자기계발 연설자이자 작가,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부에 관한 핵심 원리를 알렸습니다. 돈을 쫓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놀라운 원칙을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부의 창출은 운이나 환경과는 상관없는 오직 생각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정말 당신의 1년 수입을 한 달 만에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1장의 제목은 돈은 목표가 아니다입니다. 부의 창출의 열쇠 중에 하나는 돈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 부의 창출은 돈에 집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와 상관이 있는 것은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우리가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 뿐이에요. 만일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 종이 돈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단지 종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 돈을 우리가 벌고 싶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건요, 궁극의 호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죠. 진짜 목표는 바로 부단한 성장에 있으며 그 성장은 개인적인 성장과 재정적인 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밥 프록터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어이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밥 프록터가 보기에는 냉장고를 타고는 시내를 질주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돈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돈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더는 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안락함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밥 프록터 하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돈이 우리를 소모한다. 물론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곤 하지만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돈은 목표가 아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부에 이르는 길은 자신과 벌이는 일종의 게임이다 라고 얘기해요. 부유한 사람은 부의 창출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안다. 그리고 밥 프록터는 돈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 한 방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물방울이 모일수록 운동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 물이 모여서 개울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결국은 풍부한 수량의 경류가 되는 겁니다. 이 물줄기가 산을 옮기고 계곡을 깎게 됩니다. 다만 이건 물이 움직일 때 이야기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양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움직이는가, 움직임에 있는 거예요. 물이 모이면 강이 되듯이 소액이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회에 투자가 되고 그 돈이 모이면 강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부의 줄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이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통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공한 사람과 당신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제가 굉장히 뼈저리게 책을 읽으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부유한 이유는 부의 마인드셋, 즉 부유한 마음을 철저히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지금 글리치야 네가 부유하지 않은 이유는 부유한 마인드셋을 철저히 내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들리거든요. 이 부의 마인드셋은 남이 빼앗을 수도 훔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파산해도 다시 일어나서 부를 금방 이뤄냅니다.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이해는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지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당신의 상상력과 직관과 창의력이 가진 방대하고 무한한 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말이 사실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원하는 걸 보려면 그걸 내면화해야 합니다. 제가 물리학자인 까를로 로벨리의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책을 보다가 이런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의 눈이 뇌로 전달하는 정보가 많을까요? 아니면 뇌가 눈으로 전달하는 정보가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서 뇌로 전달하는 정보가 당연히 많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사실은요, 뇌에서 눈으로 가는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뇌는요, 이미 세상을 다 그려놔요.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눈으로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입력값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주목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다 머릿속에 막 다 기억해 놓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뇌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거기에 주목하는 거죠. 바로 이 까르로 로벨리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애초에 뇌가 그렇게 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억만장자를 나누는 유일한 차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인드셋의 초석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버는 법을 아세요. 회사에 다니신다고요. 알바를 하고.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장을 다니고 생계를 잇는 것은 밥벌이일 뿐입니다. 돈벌이가 아니라요. 돈벌이와 밥벌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고 게다가 가장 불안정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에 대한 해법은 어떤 거냐? 해법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을 하고 내면의 프로그래밍을 바꾸는 겁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한 데에 대한 그냥 변명일 뿐인 거예요. 이 변명을 버리고 마음을 여세요.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1년에 6천만 원을 벌고 싶어서 1년에 6천만 원을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6천만 원을 버는 방법을 몰라서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해서 1년에 6천만 원밖에 못 벌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자기 내면의 지혜를 들으려는 의욕이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사실 우리 곁을 매일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 기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들려오는 속삭임과 같아요. 부자들은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도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부자들은요, 실패와 패배마저 기회로 여깁니다. 또한 그들은 부가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유한 마음을 개발하기 전에 부자가 되는 것은 그 부를 금세 잃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정말 잘 알거든요. 돈은 목표가 아니에요. 부유한 마음을 장착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 결과일 뿐이죠. 좋아하는 일이란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가 없어도 기꺼이 행복하게 할 법한 일을 말합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자, 여러분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할 때, 열심히 뭔가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 그 사람 괜히 보고 싶어서 멀리 돌아서 가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합니다. 그들이 버는 돈은요, 꿈을 따르는 데서 비롯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인 거예요. 돈 자체는 그들의 꿈이 아닌 거죠. 우리는 저마다 제각기 타고난 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적성을 펼칠 방법인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돈 이야기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돈 이야기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우리 중 극소수만이 본인이 원하는 자산 수준에 올라 있거나 그 수준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죠. 믿으면 보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돈 이야기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돈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인생의 다른 관심사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따라서 보통의 관심사랑 다르지 않게 열정적으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뜻이 맞는 사람과 그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 소득 다각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건 또 그들의 부를 더욱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들은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정말로 단순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돈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목표는 타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는 되게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돈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터부시 되질 않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목표, 즉 꿈을 쫓고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재정적인 성공 자체가 곧 부는 아니에요. 재정적 성공은 진정한 부를 실현한 결과죠. 그렇다면 당신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당신은 하지만 어떻게 라는 질문이 지금쯤 계속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당장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 부유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 당장 이번 달에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부유한 척을 할 수 있지? 부유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이것을 밥 프록터는 인식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가두는 독방의 벽돌들이에요.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돈이 부족하다.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실패가 두렵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난 나이가 너무 어리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반복될수록 의식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잠재의식을 지배해버립니다. 우리가 결코 부유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믿는 건 대개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도록 잠재의식에 프로그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수는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인드셋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진지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 세대를 거슬러서 만들어진 거예요. 게다가 우리 사회의 사회 규범은요, 학교에 가고 직장을 얻고 생계 안정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선생님들 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분들도 그렇게 배움을 받았어요. 자본주의가 이제 몇백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다 자본주의의 부속품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밥 프록터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폴레온 힐의 책을 Think and Grow Rich겠죠. 그 책을 읽고 또 읽어서 술술 외울 정도로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주변의 사람들도 자신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밥 프록터는 1년 수입이 이 당시 돈 500만 원에서 2억으로 뛰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1년 수익이 13억을 넘기게 됩니다. 그 당시 돈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대신에 외부에서 오는 영향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바깥 세상에 자기 마음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건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선 자신이 부를 이룰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간단히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원리입니다. 부의 추구는 각종 부정적인 정서가 얽혀 있거든요. 탐욕과 결부되고 이기적인 행동과 동일시가 되고 있어요. 이 부의 추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관대한 정신과 창의적 호기심입니다.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는 이미 있는 해법을 어떻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심지어 재미있게 만들지를 궁리해 보세요. 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수록 더 많은 돈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부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면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패시브 인컴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 번 일하고 여러 번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시간과 돈을 맛바꾸는 것뿐이라면 당신의 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에게도 부자에게도 글리치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일 뿐입니다. 믿음이 부유한 마음의 초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다질 수 있을까요? 우선 부를 이룬 자신을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그걸 적습니다. 비전보드를 만들어요. 그 이미지들이 나를
그런 미래로 이동시켜 줄 겁니다. 매일 그곳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세요. 마치 내가 이미 부를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얼마 전에 마이크의 원리를 아십니까? 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각화는요, 백일몽이 아니라 가능성을 붙잡게 해주는 마음의 훈련이에요. 당신의 삶이 변하고 있으며 부가 손 닿는 거리에 있다라는 생각에 전념하게 해주는 연습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이용하게 되면 부는 이제 필연이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곳은 그들에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확히 기대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들은 시각화를 통해서 이미 그곳에 가봤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차에 오르면 길을 잃게 될 뿐이죠. 애초에 목적지를 모르고 차에 오르는 게 가당치 않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다들 목적지 없이 차에 오르시나요? 이 시각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각화는 잠재의식에 있던 당신의 꿈을 당신의 의식이 닿을 수 있는 영역으로 불러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서 밀어내세요. 내적 대화를 면밀하게 감시하세요. 걱정이 넉넉하지 않은 통장을 채워줄까요? 그렇지 않죠. 창의적 에너지를 걱정은 갉아먹고 문제를 개선할 시간과 여지를 바닥낼 뿐입니다. 마음의 초점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가지고 싶은 것으로 옮기는 데 주력하세요. 긍정에 집중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가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고 긍정에 집중하는 것, 이 세 가지 기법만 사용해도 당장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에겐 그걸 바꿀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담해지세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책임을 수용한다는 건 현재 삶을 만든 책임도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 내면에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힘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원망은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내세요. 정치가 이상해서 그래, 하필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었어, 이런 거 말고요. 자기 자신에게만 불만을 쏟아내시고요. 당신을 가둔 인식의 감옥을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탈출할 힘도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세요. 돈은 사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수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 그리고 사회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자유도 줍니다. 가족과 혹시 이번 겨울에 휴가 가시나요? 그 휴가를 기다리면서 삶을 사는 거 참 즐겁죠. 그런데 고작 2주 동안 자유를 위해서 1년 내내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 그건 진짜 자유도 아니에요. 1년 내내 이어지는 감옥 생활에서 잠시 풀려나는 것과 비슷한 거고요. 다시 그 2주가 끝나면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감옥인 겁니다. 인생의 열쇠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타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매일매일의 결정과 행동에 저절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일상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이때 당신의 니즈보다 그들의 니즈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니즈 또한 충족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사는 현실은 당신이 과거에 했던 노력의 발현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와 미래는 관련이 지금 없어요. 당신이 내리는 각각의 결정과 떠올리는 모든 생각이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기회입니다. 당신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땠고 무엇을 했든 간에, 지금까지 당신이 뭘 성취했고 어떤 기회를 놓쳤든 간에 그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를 이루겠다는 당신의 열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인드셋이에요. 유일하게 유효한 현실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현실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갈 당신의 찬란하게 빛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글리치였습니다.